소설의 갈등입니다. 물론 소설에만 갈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문학이라고 얘기했던 희곡, 시나리오와 같은 거. 희곡은 연극 대본, 시나리오는 드라마나 영화 대본인데 그런 문학 갈래 속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갈등이 뭐냐? 이걸 알기 위해 사진을 짠! 준비했습니다. 뜬금없이. 이게 뭐예요, 선생님? 갈등의 한자를 보면요. 저 갈자가 칙 갈자고요. 등자가 등나무 등자예요. 근데 얘네들의 성질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다 막 이러고 자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올곧게 슉 이렇게 대나무처럼 쭉 뻗어 자라는 애들이 아니고 이렇게 자라. 그래서 등장인물의 심리나 인물 간의 정서나 생각이 막 이렇게 얽혀있는 거 이런 걸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 푹 되죠? 막 이렇게 꼬이는 거.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다가도 너무 꼬이고 막 너무 얽히고 설키고 그러고 더 이상 보기 싫어 짜증나 막 이럴 때 있는 것처럼 갈등이야, 갈등. 그게 갈등이에요. 자, 이런 갈등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있을까? 독자의 흥미 유발을 하고요.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여러분들요, 소설 읽다가 막 갈등이 막 벌어지면은 막 거기서 막 재미를 느끼고 또 막 긴장이 됩니다. 어떻게 막 이러면서 보시잖아요. 영화 볼 때도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러면서 볼 건 다 보시잖아요. 그게 갈등의 매력이에요. 그게 갈등의 역할이에요. 갈등이 없는 소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친구를 만나 안녕하고 밥을 먹고 공부하러 가지 참.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와 엠베스트하고 숙제하고 잠을 잤다. 다음날 일어나 아침에 학교를 가고 공부하고 친구를 만나 밥을 먹고 돌아와서 엠베스트하고 숙제를 하고 잠을 잤다. 다음날 또 일어나 이러면 소설 읽겠어? 안 읽어. 아무도 안 읽어. 갈등이 없어. 그러면 재미도 없다? 긴장도 안 돼. 그렇잖아. 그래서 갈등이 꼭 있어야 된다. 갈등은 인물의 성격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갈등이 막 생겨나 보면 그것에 대처하는 인물의 대응 태도가 드러나요.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어떤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착한 애들은 그래, 이건 솔직하게 말해야 돼 막 이러잖아. 근데 나쁜 애들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갈등이다. 그 다음 사건을 전개하고요. 주제를 나타내는 것도 바로 이 갈등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갈등은 이런 역할들을 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갈등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갈등이면 갈등이지 갈등의 유형은 뭐예요? 갈등의 종류가 있어.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거다. 하나는 내적 갈등, 하나는 외적 갈등이에요. 자, 내적 갈등은 안내자 요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매일같이 갈등을 하시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나 공부할까? 나 게임 조금 할까?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 조금만 할까? 고민하시죠. 내적 갈등이에요. 자, 근데 외적 갈등은 바깥 외자예요. 갈등이 겉으로 빡 드러나는 거야. 거기에는 4가지나 유형이 있는데 사실 중학과정에서는 요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감은 많이 나와요. 고등감은. 근데 나 다 할 거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도 있고요.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라는 것도 있고요.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이라는 것도 있고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이라는 것도 있다. 자, 그럼 이런 외적 갈등, 내적 갈등 선생님이 좀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예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살짝 얘기했던 이 내적 갈등, 심리적 갈등이라고도 하는데 인물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갈등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갈등가 되고 어떡하지? 공부해야 되는데 좀 놀고 싶은데 뭐 이러면서 마음속에서 늘 천사와 악마가 싸우시지요. 그죠? 오늘 짜장면 먹을까? 아니야, 비가 오니까 짬뽕이 땡기는데 아니야, 짜장면 먹을까? 내적 갈등. 알았죠?
자, 그러면 외적 갈등은 인물과 관련된 바깥 외부 요소의 대립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우리는 외적 갈등이라고 얘기한다. 그중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과 인물과의 갈등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배울 이 동백꽃이라는 소설에도 나라는 애랑 점순이 인물과 인물과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언니 물건에 손대지 말랬지? 언니 화났어. 그랬더니 엄마가 같이 쓰라고 놔두신 거잖아. 막 이러면서 싸워요. 이렇게 많이들 자매 사이에 싸우더라. 인물 간의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인물과 인물과의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매나 뭐 형제나 싸우면 되게 심하게 싸우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이 동생과 나이 차이가 많아서 11살 차이가 나거든요. 싸움이 안 되죠. 제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싸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몇 년 차이 안 나면은 막 이렇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인물과 인물과의 갈등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에요. 조선시대. 엄격한 적서차별, 적자와 서자를 차별했죠. 신분의 격차, 탐관오리들의 약탈 막 이러면서 홍길동이에요. 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어요. 호부호형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에잇! 부조리한 세상 떠나야겠어 막 이러면서 사회와 갈등합니다. 이런 걸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라고 얘기해요. 인물이 살아가면서 겪는 사회 윤리, 사회 제도와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본 부인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면 적자인데 본 부인이 아닌 예전에는 축첩제도라고 해서 첩을 둘 수 있었거든요. 다른 여자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네. 그걸 이제 서자라고 하는데 또 첩이 신분이 나죠.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해. 그래서 이런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도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이에요. 운명은 자신에게 처해진 운명. 사랑하는 여인이라도 혼이 나지 않는 것이 좋아. 너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할 팔자니까. 그랬더니 네 라고 얘기합니다. 소설 속에 이런 거 있거든요. 인물에게 주어진 운명 때문에 겪는 갈등이에요. 나에게 정해진 운명, 나에게 주어진 팔자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이다. 아이고 홍수로 다 떠내려가네 막 이래요. 지금 홍수로 다 떠내려가. 인물이 이렇게 자연재해를 겪거나 자연에 도전하면서 겪는 갈등, 이런 걸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인과 바다, 이 정도는 읽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노인과 바다에서도 역시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이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갈등 정리 선생님과 한번 출연해 보도록 하고요.